한강 위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로 길게 번지며 흔들렸다. 깊은 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김태수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난간 쪽으로 다가갔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과 몇 장의 지폐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는 유서였고 지폐는 그의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었다. 태수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강물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단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빛, 모든 고통, 모든 외로움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반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태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눈을 크게 떴다. 자신보다 먼저 난간 위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머뭇거리던 태수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야!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깊게 패였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를 본 순간 태수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남자는 피식 웃었다. 뭐긴 그냥 내려가려는 중이지.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은 진짜로 뛰어내릴 것 같았다. 태수는 난간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손을 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야, 너 진짜 이러고 싶어? 이대로 끝날 거야? 남자는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몰라, 그냥 너무 지쳤어.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다. 붉은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경찰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거기 위험합니다! 난간에서 내려오세요! 태수는 순간적으로 외쳤다. 야, 우리 그냥 내려가자.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니잖아. 남자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이내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다. 태수도 따라 내려왔고 두 사람은 경찰들에게 이끌려갔다. 경찰서 대기실. 싸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김태수와 박종우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 말이 없었다. 벽시계를 바라보는 태수의 표정은 멍했고 정우는 바닥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두 분 다 보호관찰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데리러 올 분이 없다고 하셨죠? 태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데리러 올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훈방 조치된 두 사람. 경찰서 밖은 한기가 돌았다. 서로 어색하게 서 있던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야! 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술이나 한잔할래? 정우는 한참 태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포장마차 한쪽 구석.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가득했다. 두 남자는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였다. 한동안 묵묵히 술만 마시던 태수가 입을 열었다.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정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손에 들린 잔을 내려놓으며 깊이 패인 눈가가 더 어두워졌다. 아내가 죽었어. 태수가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정우의 말은 계속됐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어. 난 그 순간을 그대로 지켜봤고 아내는 내 눈앞에서 죽었지. 정우는 허공을 응시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돈 많은 집안 사람이더라고. 증거는 조작됐고 오히려 아내가 가해자로 몰렸어. 태수는 숨을 삼켰다. 억울했겠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싸워보려고 했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변호사도 알아봤지. 근데 현실은 돈이 없으면 정이고 뭐고 없더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일매일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라고 죽도록 일했지만 결국 빚만 늘었어. 아내는 억울하게 떠났고 난 싸울 힘도 의지도 다 사라졌어.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3억을 떠안았어. 한때는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놈이 사업을 한다면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갔어. 그리고 뻥 사라졌어.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태수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잘렸고 빚쟁이들은 매일매일 전화해서 협박했고 가족도 결국 날 버렸어. 갈 곳이 없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낯선 상대에게 털어놓은 말이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고통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잔이 몇 차례 오가며 술 기운이 퍼지자 태수는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로또라도 사볼까? 정우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피식 웃었다. 죽으려던 놈이 복권을 왜 사? 태수는 핸드폰 화면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게. 근데 이젠 뭐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로또 판매점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웃기지도 않았다. 이틀 전만 해도 모든 걸 끝내려 했던 자신이 이제 와서 로또라니. 하지만 좋아.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당첨되면 우리 반반 나누자. 태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소주잔을 들어올렸다. 약속이다. 두 사람은 다시 술잔을 부딪혔다. 희미한 불빛 아래 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작은 희망 하나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와 정우는 서울 강남의 한 로또 판매점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간판이 낡아 희미해진 작은 가게였지만 이곳에서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사고 있었다. 이거 사서 뭐 하겠냐? 정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죽으려고 했던 것보다 낫지 않냐? 태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현실감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 주머니에서 10,000원씩을 꺼내 로또 20장을 샀다. 종이를 손에 쥔 태수는 그저 멍하니 복권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혹시 알아? 이게 진짜 당첨될지? 정우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혹시 모르지. 태수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태수의 고시원 방. 탁자 위에 로또 용지가 펼쳐져 있었고 태수와 정우는 작은 화면 속에 집중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로또 추천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회자가 긴장감을 조성하며 공을 굴리기 시작했다. 둥근 공들이 튀어오르며 차례로 배출되었다. 태수와 정우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화면 속에서 첫 번째 숫자가 공개되었다. 7! 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로또 용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번호에도 7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애써 덤덤한 척했다. 하나 맞았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 두 번째 숫자가 공개되었다. 12! 정우가 로또 용지를 확인하고는 태수를 쿡 찔렀다. 야, 이거 맞는데? 세 번째 숫자가 공개되자 두 사람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19! 태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정우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가 차례로 발표될 때마다 그들의 손끝은 더더욱 굳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 42번입니다. 순간 태수는 눈을 부릅떴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며 종이를 쥐었다. 정우는 숨조차 쉬지 못하며 종이를 다시 확인했다. 야! 이거! 태수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다. 우리 2등 당첨됐어! 순간 방 안은 정적이 휩싸였다. 정우와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억눌린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정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말도 안 돼. 진짜 된 거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당첨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정확했다. 그들이 가진 로또 용지는 2등에 당첨되었다. 당첨금은 무려 3억 원. 태수는 그제야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쥐었다. 미친 거 아니야? 정우도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실화냐?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몇 분 동안이나 로또 용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우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어떻게 하지? 거액의 당첨금 앞에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당첨의 기쁨도 잠시, 방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태수와 정우는 여전히 로또 용지를 손에 쥔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들뜬 감정이 가라앉으며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돈 네가 가져야 해.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넌 빚이 있잖아. 3억이면 네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수는 피식 웃었다. 그래, 빚은 있지만 넌 가족이 있잖아. 이 돈이면 애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혼자잖아. 더 힘들다고. 난 적어도 가족이라도 있지 않냐? 태수는 한숨을 내쉬며 로또 용지를 정우 쪽으로 밀었다. 네가 가져. 그러나 정우는 그대로 밀어냈다. 아니야, 네가 가져.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위기가 점점 팽팽해졌다.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우야, 난 이제야 깨달았어. 돈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그냥 버틸 힘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이 돈을 가져.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억울해서 버티려 했지만 나중엔 그냥 포기하고 싶어졌어.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네. 그러니까 태수야, 네가 가져. 부탁이야.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로또 용지를 손에 쥐었다. 그럼 우선 내가 가질게. 근데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네 거야. 정우는 태수를 노려보았지만 태수는 결연한 표정이었다. 결국 정우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그날 밤 태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정우에게. 정우야, 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어. 빚도, 가족도, 희망도. 그래서 모든 걸 끝내려 했지. 그런데 네가 있었어. 이상하지? 너도 나처럼 모든 걸 포기하려 했는데 난 네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나도 깨달았어. 어쩌면 세상은 아직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고. 정우야, 난 아직 버틸 수 있어. 난 혼자야. 하지만 넌 아이들이 있잖아. 너는 가족을 지켜야 해. 이 돈이면 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진 게 많았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널 도왔을 텐데 이게 내 마지막 남은 도움이야. 부탁이다. 제발 이 돈을 받아줘. 난 이제 괜찮아. 그리고 네가 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넌 다시 살아야 해. 아니, 우리 둘 다 살아야지. 그렇게 하자. 너의 친구 태수가. 태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고 로또 용지를 함께 넣은 봉투를 정우의 집 우편함에 넣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도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던 정우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편지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손을 떨며 편지를 써내려갔다. 태수에게. 태수야, 네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쓸 줄 몰랐다. 하지만 난 이걸 받을 수 없어. 아니, 받을 자격이 없어. 난 가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내 가족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어.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아이들마저 힘든 환경에 내몰았어.
그런데도 이 돈을 받으면 난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될 거야. 태수야, 너는 혼자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적어도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나도 네가 없었으면 그날 한강에 뛰어들었을지도 몰라. 넌 나한테서 마지막 희망을 지켜줬어. 그 희망을 이제 네가 가져야 해.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돈 너에게 돌려줄게. 네가 꼭 써야 할 돈이야.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 우리 이렇게 서로 미루다가 다시 한강다리 위에 서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너의 친구 정우가. 그날 밤 정우는 태수의 빌라로 향했다. 우편함에 조용히 봉투를 넣고 돌아섰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다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태수는 다시 자신의 우편함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그리고 다시금 정우의 집에 봉투를 넣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배려는 서너 번 반복되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그날 밤 태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정우의 집으로 향했다.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우편함을 찾아 넣었지만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정확한 곳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은의 집 한층 위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버렸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우의 빌라 위층에 사는 진선행은 우편함을 열었다가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로또 용지? 그리고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종이를 펼쳤다. 이 돈은 네가 가져야 해. 넌 가족이 있잖아.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글씨체에서 묻어나는 진심 어린 고민과 갈등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 돈이 정말 그녀의 것이 될 수도 있을까? 아니, 그래도 되는 걸까? 진선행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로또 용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밀린 월세,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님의 병원비, 끝없이 반복되는 생활고, 단 한 장의 로또 용지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로또 용지를 내려다보며 삼키듯 중얼거렸다. 이걸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병원에서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미소 짓던 어머니, 지친 몸으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버지, 그리고 매일매일 버티듯 살아가는 자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다시 편지로 향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네가 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넌 다시 살아야 해. 아니, 우리 둘 다 살아야지. 그렇게 하자. 진선행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마음이
무겁게 흔들렸다. 이 돈이면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져도 되는 걸까? 그녀는 한참 동안 양손에 로또 용지를 쥔 채 고민했다.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후 그녀는 신문사로 전화를 걸었다. 진선행이 신문사에 전화를 건 지 하루 만에 두 남자의 사연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배려심 깊은 우정을 찬양했고 진선행의 양심적인 선택에 감탄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국민뱅크는 두 사람을 돕기로 결정했다. 은행 대외협력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표했다. 김태수 씨의 3억 원 빚을 전액 탕감하고 박정우 씨를 위해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지원하겠습니다. 몇 주 후 한강 둔치를 태수와 정우는 나란히 걷고 있었다. 강물 위로 겨울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다리 위에서 삶을 포기하려 했던 두 사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태수가 강물 위로 시선을 던지며 피식 웃었다. 야, 우리 진짜 웃기지 않냐? 죽으려고 만난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정우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인생이란 게 참. 태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애들이랑 다시 잘 살아봐야지. 변호사가 붙었으니까 아내 사건도 제대로 다퉈볼 수 있을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정우가 태수를 바라봤다. 넌?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저 멀리 보이는 도심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 빚도 사라졌으니까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봐야지. 정우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다시 살아볼까?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자.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았던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강물 위로 햇빛이 반짝이며 비쳤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그렇게 두 남자의 기적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되었다.